30년 회사 인생 끝. 60대 남성이 퇴직 후 마주한 충격의 현실은 30년 동안 열심히 달렸습니다. 회사가 곧 나였고 일이 제 인생의 전부였죠. 그런데 퇴직하는 순간 하루아침에 모든 게 멈춰버린 느낌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전화기엔 아무도 연락이 없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진 건 명함뿐이었구나. 이런 고백 사실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은퇴를 앞둔 분들이나 이미 회사를 떠난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가슴 깊이 느끼는 감정일 거예요. 회사 다닐 땐 늘 바쁘게 쫓기듯 살다가 막상 퇴직을 하고 나면 드디어 나만의 시간을 누리겠다는 기대와는 달리 텅 빈 하루가 너무 크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며칠 몇 달이 지나면 스스로를 향해 이런 말을 던지게 되죠. 내가 이렇게까지 쓸모없는 사람이었나? 퇴직이 가져다주는 정체성 상실의 충격.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은퇴 후 가장 큰 변화는 돈보다도 정체성의 상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직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김 부장, 박 과장, 이 이사님 같은 호칭으로 불리며 살아왔습니다. 그 호칭은 단순한 직책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사회적 위치를 보여주는 이름표였죠. 그런데 퇴직하는 순간 그 이름표가 사라집니다. 처음엔 해방감이 들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알람 맞추지 않아도 되고 주말마다 업무 전화에 시달릴 필요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곧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이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사례 1. 61세 전직 은행 지점장. 하루가 너무 길다. 김모 씨 61세는 30년 넘게 은행에서 일하다 지점장으로 퇴직했습니다. 마지막 날 동료들의 환송을 받으며 눈물이 핑 돌았고 이제부터는 마음껏 여행도 다니고 못했던 취미도 즐겨야지 다짐했죠. 그런데 정작 퇴직 후 첫 달은 마냥 낯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었고 가족들도 각자 바쁘다 보니 대화도 줄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근 안 해도 된다는 게 좋긴 했는데 2달쯤 지나니까 하루가 너무 길더라고요.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도 다들 바쁘고 혼자 집에서 TV만 보는데 그 시간이 참 버겁습니다. 김 씨는 결국 지인 소개로 경비원 일을 시작했습니다. 수입도 필요했지만 무엇보다도 하루를 채우는 이유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불안감, 연금이 있으니 괜찮다는 착각. 많은 분들이 퇴직하면 국민연금이나 퇴직금이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0대 은퇴자들의 월 평균 생활비는 약 250만 3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 국민연금 수령액은 평균 6,070만 원 선에 불과합니다. 퇴직금도 목돈으로 들어오긴 하지만 집 대출을 갚거나 자녀 결혼 비용으로 쓰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죠. 사례 2. 63세 전직 교사, 연금으로도 막막한 생활. 박모 씨 63세는 중학교 교사로 정년 퇴직했습니다. 공무원 연금이 있으니 크게 걱정은 없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막상 은퇴 후 생활을 시작하니 현실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연금이 매달 들어오긴 하는데 손주 용돈도 줘야 하고 병원비도 나가고 생활비는 계속 오르잖아요. 아껴 쓴다고 해도 매달 빠듯합니다. 예전처럼 여유롭게 외식하거나 여행 다니는 건 꿈도 못 꾸죠. 박 씨는 결국 노후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보태기 위해 퇴직 후 1년 만에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파트타임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관계의 단절, 또 다른 은퇴의 그림자. 은퇴 후 남성들이 특히 크게 겪는 어려움은 관계의 단절입니다. 회사 시절에는 매일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퇴직과 동시에 그 연결고리가 끊깁니다. 연락을 유지하는 친구 몇 명은 있지만 점점 만남의 빈도는 줄어들고 결국 혼자가 되는 시간이 많아지죠. 사회학자들은 이를 관계 자본의 붕괴라고 부릅니다. 경제 자본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관계 자본이 무너지는 건 마음의 빈곤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은퇴 후 우울증, 무기력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례 3. 59세 대기업 임원, 퇴직 후 이혼 위기까지. 이모 씨 59세는 대기업 임원으로 재직하다 조기 퇴직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었지만 문제는 가족과의 관계였습니다. 평생 회사에 몰두하며 가정을 챙기지 못했는데 퇴직 후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아내와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회사 다닐 땐 집에서 얼굴 보는 시간이 짧았으니까 싸울 일도 없었죠.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까 매일 얼굴 맞대야 하는데 대화가 전혀 안 통하더라고요. 결국 몇 달 만에 이혼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는 뒤늦게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며 관계를 회복하려 애쓰고 있지만 일할 땐 몰랐던 진짜 지옥이 퇴직 후에 찾아왔다라고 털어놓습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은퇴 준비는 돈보다 삶의 설계. 심리학자와 은퇴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은퇴 후 삶을 행복하게 보내려면 돈의 준비만큼이나 삶의 구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얼마를 모아야 한다는 계산에서 끝나지 않고 은퇴 후 어떤 일상을 보낼지, 어떤 관계를 맺고 유지할지, 어떤 취미나 활동으로 삶을 채울지를 미리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하루의 리듬을 만들 것 출근 대신 운동, 독서, 봉사, 소모임 등을 정해 일정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경제적 현실 직시하기 연금과 저축만으로 부족하다면 은퇴 전부터 파트타임이나 소규모 사업 등 추가 수입원을 계획해야 합니다. 관계 자본 쌓기 직장 밖에서 친구, 동호회, 지역 사회와의 연결을 만들어 두는 게 노후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입니다. 정체성 재정립 나는 회사원이 아니라 다라는 새로운 자기 정의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사진가, 봉사자, 손주들의 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마무리 30년 동안 회사를 위해 달려온 남성들이 퇴직 후 마주하는 현실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삶의 근본적인 의미와 관계를 잃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지옥 같다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닌 이유죠. 하지만 이 지옥을 피하는 방법도 분명히 있습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지금부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지, 어떻게 하루를 채울지, 누구와 함께 할지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것, 바로 그게 답입니다. 은퇴 후가 진짜 인생의 시작이다 라는 말이 허울 좋은 위로가 아니라 실제 내 삶의 문장이 되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돈보다도 삶의 설계에서 시작됩니다. 은퇴 후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경제적 현실. 은퇴하면 가장 크게 체감하는 건 역시 돈 문제입니다. 단순히 연금이나 퇴직금이 있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지출은 약 260만 원 안팎이에요. 그런데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65세 기준으로 월 7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즉, 단순 계산만 해봐도 매달 19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퇴직금이나 저축으로 버틴다고 해도 이 돈이 2030년을 채워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은퇴 전부터 최소 노후 생활비의 70% 이상을 충당할 수 있는 소득원을 반드시 마련하라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준비 방법. 생활비 줄이기 다운사이징의 기술.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니 지출을 줄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주거 문제를 점검해야 해요. 예를 들어 큰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경우 관리비, 난방비, 유지비가 상당합니다. 실제로 은퇴자 중에는 전세를 빼고 작은 아파트나 오피스텔로 옮겨서 매달 50만 원 이상을 절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 자동차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리하는 게 좋아요. 유지비, 보험료, 세금, 주유비, 정비비를 합치면 연 300만 원 이상이 나가거든요. 대신 대중교통이나 카시어링을 활용하면 훨씬 경제적입니다. 의료비 대비 건강보험료 실손보험 확인 필수. 은퇴 후 가장 많이 늘어나는 지출이 바로 의료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약 500만 원 수준이에요. 그러니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퇴직 후 첫 고지서가 예상보다 2배 이상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땐 이미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직장 다닐 때 보험료를 36개월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실손보험을 유지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은퇴 후 해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막상 병원비가 크게 나올 때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료 부담이 크다면
담보 조정을 통해 최소한의 보장을 유지하는 게 현명합니다. 소득원 확보 월 100만 원 벌이 전략. 요즘 은퇴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월 100만 원 부업이면 노후는 버틸만하다. 실제로 월 100만 원만 추가로 벌 수 있어도 삶의 만족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방법은 다양합니다. 경비택배 같은 전통적인 재취업뿐 아니라 온라인 강의, 블로그, 유튜브 운영, 지역 사회 강사 활동 등 자신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돈을 크게 벌겠다가 아니라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관계의 단절을 막는 생활 전략. 돈만큼 중요한 게 관계 관리예요. 은퇴 후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은퇴 전에 직장 밖에서 만나는 모임이나 취미 활동을 꼭 시작해 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 주변의 한 62세 은퇴자는 퇴직 전부터 사진 동호회에 가입했어요. 은퇴 후에는 매주 촬영 모임에 나가고 그 인연으로 지역 전시회에도 참여했습니다. 덕분에 은퇴 후에도 바쁘고 사람들과 계속 어울릴 수 있다라고 하더군요. 전문가들은 최소한 주 2회 이상은 사람을 만나는 일정을 잡으라고 조언합니다. 그게 친구든 동호회든 자원봉사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관계의 끈을 놓지 않는 겁니다. 정체성 재정립, 나는 누구인가 다시 쓰기. 은퇴 후에는 직함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부장님, 과장님으로 불리지 않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심리적 공허감에 빠집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스스로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65세 은퇴자는 나는 이제 손주 돌보는 게 내 직업이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매일 손주를 데리고 놀이터에 가고 공부도 봐주면서 하루가 꽉 찬다고 해요. 또 어떤 분은 은퇴 후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며 나는 지역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얻습니다. 전문가들은 직함이 아닌 새로운 역할을 스스로 정의하는 것이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여준다고 강조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은퇴 준비 체크리스트. 연금 수령액 확인하기, 국민연금 퇴직연금 예상액을 미리 조회해 실제 필요한 생활비와 비교해보세요. 지출 구조 점검하기, 주거비, 자동차, 보험료 같은 고정비를 줄이는 게 우선입니다. 건강관리 루틴 만들기, 운동, 정기검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건강은 곧 돈이니까요. 소득원 시뮬레이션, 월 50만 원 벌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대해보세요. 관계 자본 투자, 동호회, 자원봉사, 종교 모임 등 한 가지는 꼭 참여하세요. 마무리. 결국 은퇴 후 삶의 성패는 돈관계 정체성 3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돈만 준비되어 있어도 외로우면 힘들고 관계만 있어도 돈이 부족하면 불안합니다. 그리고 둘 다 있어도 내가 누구인지 정의하지 못하면 삶이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으로 설계해 보셔야 합니다. 얼마가 필요한지, 어떤 지출을 줄일지, 어떤 일을 하며 돈을 벌지, 누구와 어울리며 어떤 정체성으로 살지를요. 그게 바로 은퇴 후 지옥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열쇠가 됩니다.